대표님도 옛날에 이 직무 적성에 맞았다고 느낀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내한테 아마 적성이 맞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놀고 먹는 게 적성에 가장 잘 맞을 거야. 근데 사람 심리에서는 이제 동기적합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좋아 죽겠지. 그러면 일이 좋아 죽으면 그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빠져. 그런 사람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 이꼴 라이프가 되는 사람들이야. 대표님? 그런 거지. 유명한 전문가들 있잖아.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랑 유명한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이 좋아 죽겠으면 보통 성공을 한다고, 오랫동안 하면. 적성이 어딨어? 그건 원래 없는 건지도 모른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주에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잘 읽었어. 청년들은 기업 규모? 그게 뭐야? 이러면서 돈과 복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가 너무 솔직한 걸까요? 아니면 실리적인 걸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 선호하는 기업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었잖아. 좋은 기업 가려고 막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훨씬 실리적으로 판단하는 느낌?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언제 나올 거라는 이제 보장도 없는 거고, 요즘에는 노동이동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잖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줄게. 일단 들어와 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믿어. 일단 돈부터 보고 열심히 일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이런 느낌인 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실리적인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는 장기간 근속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업 같은 경우도 성장돼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구직자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실현해 주는 곳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리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건 기업의 수요 독점적 노동 구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구직자들이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독점이라는 게, 노동 수요라는 말이 일자리라는 뜻이거든. 일자리를 독점한다. 당연히 독점이지. 그러니까 그 독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를 만드냐 안 만드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사장님? 그치. 노동 수요라는 건 그 일자리에 대해서 뽑을까 말까 결정하는 건 사장님인 거라고. 그리고 뽑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 그러면 얘를 뽑을까 쟤를 뽑을까 아니면 채용 공고를 더 낼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그도 사장님. 그치,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수요 독점적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일자리도 내가 뽑을지 안 뽑을지 결정하는 거고, 그 사람도 내가 뽑을지 안 뽑을지 결정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 직군 같은 경우 있잖아. 뭐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못 한다라든지, 그런 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아지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채용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채용할까 말까 결정하는 구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해버리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렇게 기술 우위에 있는 협상력이 강한 구직자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 그런 의미야. 그런데 대표님, 조사 결과에서는 워라밸이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혹시 대표님도 워라밸을 뭐 더 챙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이 더 좋으세요? 나는 워라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워크 이꼴 라이프. 지금의 청년들이 약간 워라밸이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왔던 말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이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서울의 집값이라고 하는 게 밥 안 먹고 숨만 쉬어도 20년, 25년 걸리는 그 지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는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집을 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지금 일자리가 거의 50% 이상 몰려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은 못 사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 집 살 마음은 아예 이제 접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임금을 통한 자산 축적보다 현재 삶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생활 습관,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일에 집중하든 현재 삶에 집중하든 이제 그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잖아. 근데 돈 많이 벌 능력을 만들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 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시적으로 워라밸을 챙기는 것보다 가끔 특별한 라이프를 챙기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가끔 술 먹을 때 조금 먹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과하게 먹어가지고 내 발로 또 집에 걸어가보고 막 그런 경험이 필요하면 나한테는 그게 이제 라이프인 거야. 대부분의 라이프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가끔씩 하는 라이프는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뭐 좀 어려우면 3년에 한 번 가족들이 여행 가는 거. 좀 좋은 거 먹을 때 돈 펑펑 하면 써보는 거. 그 정도가 나한테는 라이프인 것 같아. 그게 딱히 뭐 추가로 떠오르진 않은데 아이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사줄 수 있는 정도면 내 라이프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표님, 제 라이프는 달라요. 대표님처럼은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복지로 특별 휴가랑 유연근무가 인기라네요. 유연근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저도 당장 유연하게 퇴근을 하고 싶어요. 이거 직장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내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전에 사람인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도 정시 좀 지키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그때는 이제 철없던 나이였을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럼 어떻게 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동해 좀 갔다 오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본부장님이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주더라고. 그게 한 25만 원쯤 됐던 것 같아. 그 돈을 받고 그냥 무작정 차 타고 갔어. 차 타고 갔다가 동해 갔다가 포항 갔다가 이제 전라도 갔다가 이제 서울 딱 오면 이제 그 우리나라 지도에 사각형을 딱 찍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해 가서 하루 자고 그냥 혼자서 회 먹고 술 먹고 그러다가 포항까지 내려가는데 운전을 그때 10몇 시간 이제 했겠지? 그러고 나니까 다 휴식이 되더라. 그래서 포항 쪽에서 바로 올라갔어. 전라도 쪽은 찍지도 않고. 근데 그때 고마웠었어. 그때 그 본부장님. 당장 일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다 오라고 했을 때 그 심이 막 무한정 많이 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쉬었거든. 그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일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운전을 하면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운전하면서 40km 가속tak지 2개 받고 25만 원 그걸로 다 쓰셨겠네요. 2개를 썼어. 그때는 그 동해 쪽에 내비게이션이랑 과속 단속기 그거랑 좀 안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좀 뺏겼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잠시 떠나 있음으로써 해방된 느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 유연한 일자리 이런 것들은 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 또 우리 회사에도 그거 있잖아. 특이한 거.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이별휴가 2일 주잖아? 대표님, 저희 이별휴가 3일 아니었어요? 3일. 2일이면 네, 또 조사에서는 적성이나 흥미가 직무 수행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옛날에 이 직무 적성에 맞았다고 느낀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적성인 척? 몰라, 뭐, 옛날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성에 맞는다고 느꼈던 건 약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적성에 맞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꼈던 거지. 단순히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하게 되니까 잘하게 돼서 조금 더 칭찬 많이 받아서 더 기분이 좋아서 이 일이 걔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단 한 번도 나한테 적성이 맞는 일이 뭔지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처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곳에 있으면 나는 적성에 맞다고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성에라는 개념이 어떠한 일, 어떠한 직업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지 어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지 약간 좀 넓은 범주라고 생각을 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로 당장 결정하는 건 힘들 것 같아.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루해지고 막 섭섭할 때도 있을 때 그러면은 적성이 맞다가 적성이 안 맞게 된 거야? 적성이 맞는다는 건 평생 적성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적성이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가게를 한다고 해도 그런 칭찬을 받으면 적성이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성은 어떠한 특정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난 적성이 다 맞는 거야. 그러면 나의 직업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떠날 때 적성이 맞지 않을 때마다 떠나버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일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한테 아마 적성이 맞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놀고 먹는 게 적성에 가장 잘 맞을 거야. 근데 사람 심리에서는 이제 동기적합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좋아 죽겠지. 그러면 일이 좋아 죽으면 그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빠져. 그런 사람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 이꼴 라이프가 되는 사람들이야. 대표님? 그런 거지. 유명한 전문가들 있잖아.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이 좋아 죽겠으면 보통 성공을 한다고 오랫동안 하면. 적성이 어딨어? 그건 원래 없는 건지도 모른다.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들여 알아가는 과정이다. 뭐 정들면 적성, 정 안 들면 이별. 마치 사랑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치. 그러고 보니 이렇게 중년 부부들 보면은 다들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안 살 거야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들 적성에 안 맞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군요. 적성이 안 맞는 거지. 대표님은요? 적성이 맞는 줄 알았지.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 맞는 걸 알았지. 근데 그건 일과 다른 거잖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100년 가약이라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아내도 나랑은 적성이 안 맞았을 거야. 근데 막 이리 시간 지나고 저리 시간 지나고 이미 긴 시간을 이제 함께 해온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결혼은 일자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일자리면 적성이 안 맞으면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혼은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최근에는 뭐 이동을 많이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도 그렇게 내 일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해.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제일 잘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적성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러니까 하게 되는 거야. 우정? 일도 우정이구만. 어쩌다 보니 설문조사에서 적성으로 너무 넘어와 버렸네요. 우리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버프 하나 넣어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 적성의 개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성이라는 건 세부적인 일자리, 특정한 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포괄적인 느낌이라고 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정도 차이가 적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결과가 뚜렷한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차이로 그 적성이 맞다 안 맞다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이 나랑 맞고 어떤 직업이 안 맞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회사가 적성이 안 맞는 거지 이게 직업의 적성이 안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회사에든지 출근해야 되는 거, 뭐 일의 일정이라든지 뭐 성과 압박, 동료, 상급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적성이 안 맞는 거지 그 일이 적성이 안 맞다라고 결정하는 것들은 한 10년 이상 해보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겠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건 적성 문제가 아니고 이제 회사의 일정이나 뭐 일하는 스타일,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성향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좀 참아봐라고 하는 거고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하려면 자신이 언제 기분이 좋았는지 언제 뿌듯했는지 언제 자부심이 느꼈는지 아무리 일을 많이 했는데도 언제 힘이 안 빠졌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적성이 맞는 일을 하는지 이런 판단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